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들 영상의 제목은 안철수 대통령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4강이라는 꿈을 이룰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단결해서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괴력을 발휘해서 꿈을 이루어내는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안철수 후보님이 대선 출마를 하셨을 당시에는 설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어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거를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나비 효과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 나비가 날개짓을 해봐야 바람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날개짓이 쭉 이어져서 그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허리케인이 발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어난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님이 출마하셨을 때의 그 안철수 후보님의 바람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바람이 좀 불고 있네 이런 느낌. 이게 1월 중순쯤으로 가면 거대한 태풍, 안풍이 되어서 불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님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의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하신 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이 안 되죠. 무너졌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시려면 안철수 후보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V3를 최초로 만드셨던 분이 안철수 후보님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블록체인 모든 지금 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죠. 이 먹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근거가 안철수 후보님의 탁월한 능력 이 부분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브로우된 히드라 해가지고 히드라가 땅속에 숨는 걸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이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안 후보님 지지자들은 평상시에는 땅속에 숨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안 후보님이 대선 출마를 하시고 나면 위로 올라와서 주변을 일단 살피죠. 각자의 이 지지자분들 각자의 능력이 탁월하세요. 근데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지율 조사할 때 안 후보님 지지율이 초반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지자분들은 말없이 사태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폴리버스에서 어제인가요? 그 김지호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분의 어떤 그 분석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역대의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어떤 선거에서 고정적으로 한 17% 정도의 지지율은 항상 있었다. 지난 뭐 비례대표 때는 그 거대 양당에서 잔머리 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선거에서 고정적으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17%는 확실히 있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셨어요.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표시 안 나지 않지만 한 60일 전쯤부터 해서 서서히 이분들이 움직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지지층이라고 봐요.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안철수 후보님이 출마하면 무조건 강력히 지지하시는 이 지지층이 한 17% 정도 된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런 흐름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그 투표를 하면 한 21% 정도나 21.7% 정도가 득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추측을 해서
현재 지금 보면은 안 후보님을 찍고 싶은데 지지율이 낮아서 못 찍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가세를 하게 됐을 경우에 한 20% 정도까지만 당기면 안철수 되겠다는 느낌만 들면 그분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강 구도에서 단연 1위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게 안 후보님의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지지자분들의 어떤 힘, 이 부분만 결집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 그 영화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기 때문에 그 용기로 인해서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 후보님과 안 후보님이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패배주의를 자신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 양보를 하는 이런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고 완주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폴리버스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지만 이번 대선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추가로 근거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막판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를 겪어보면 후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상대방 후보들이 너무 심하게 똥볼을 차고 있죠.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왕자 쓰고 경선에서 토론에 나왔던 이 모습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국제포럼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앞에 서가지고 프롬프트 안 띄워줬다고 2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후보 자체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나온 그 이슈들 있죠. 부인이신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TN에서조차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김건희 또 허위 경력 의혹, 이런 얘기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허위 경력을 작성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돋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 공정에서 걸리는 거죠,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력서에다 과장되게 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씨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을 따님의 어떤 정동찬 그 그거 부분을 틀어지나가시길. 높이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지금 구속돼 가지고 벌을 받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주도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라면 이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함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반사 심리로 표를 얻었던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심판에 대한 모든 그 기준 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있음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를 교체를 하시거나 사퇴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도 지지 않고 또 한 건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최근까지 도박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1천만 원 이대로 이런 것 같다. 1천만 원이라는 금액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도박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서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사과 한마디로 그 부분이 덮일 수 있는 일 아니죠.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암시하는 걸 어떤 유흥 다녀왔다, 너희들도 돈 땄어, 여자 이 표시 못한 부분은 참 언론에서 말하기 힘든 용어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확인해 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명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성매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명세코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온 건 맞지만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드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국정을 이끌고 나갔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초보 운전자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허위 서류 부분으로 해서, 이것 말고도 많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동력이 모두 상실됐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 무신 분이에요. 음주운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인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상습 도박이나 그다음 성매매 의혹,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또 조사가 덮여버리겠지만, 지금 또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범죄로 결론 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자녀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퇴를 하셨어요. 뭐 병력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자녀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 혹은 친인척, 반기문 전 총장도 동생분이 어떤 연루된 이런 걸로 해갖고 사퇴를 하셨죠. 과거에 대권 후보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좀 특이합니다. 도박 문제 나오니까 도박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성매매 부분 나오니까 사과합니다. 뭐 하고 사과합니다. 그럼 대통령 만약 돼가지고 5년 뒤에 대한민국이 아주 힘들게 됐다, 사과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왜 굳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찍으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안 후보님 따님 안수리 박사,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핵심적인 그 자료를 분석하는 거기에 아주 뛰어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주목하는 그런 훌륭한 따님으로 키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만 봐도 안 후보님을 찍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당연히 과거였다면, 예전에 대한민국의 정서였다면 당연히 사퇴했었어야 할 후보들이 아직까지 번듯이 목에 힘주고 방송에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던 이 독립을 부르짖던 대한민국의 이 피가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